자, 바로 이제 빈칸 문제 풀이 들어갑시다. 여러분 이 지문 우리 수업 시간에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중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소재는 세상과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때 인간과 환경은 상호작용을 한다. 그게 소재이자 주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바로 첫 문장부터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첫 문장에 바로 중요한 구문이 하나가 나왔어요. 바로 not just A but B라고 나왔는데 우리 이거 not only A but also B 요거랑 동일하게 해석을 하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의 세상은요 A일 뿐만 아니라 이거잖아요. 우리의 세상은요 interconnected 상호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but ever changing 뭐까지 안 돼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ever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이 수업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과학기술은 밖에서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겠죠. 자, 우리 세상은 서로 연결이 다 되어 있죠. 요즘 또 국제화 사회잖아요.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어 없어?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없을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sense는 동사로서 감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세상이 연결되어 있고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걸 감지하지 못할지라도 어쨌든 연결되었고 변화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Why you are reading this? 너가 이 글을 읽는 동안에도 You are changing. 너는 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You are aging. 너는 나이를 먹는 중이야. 너는 늙어가는 중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로 늙어가냐면 A minute amount thankfully 나오잖아. 다행스럽게도 A minute amount 무슨 뜻이라 했죠? 미세하게 이거였죠. 미세할 정도로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미세할 정도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나이를 먹기는 하는데 너의 뇌 속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해석 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었죠. 우리의 뇌 속에 있는 신경망들이 또한 imperceptibly 인지할 수 없게 changing 변화하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우리 뇌 속에 있는 여러 신경망들이 지금 작동을 하면서 얘네도 여러분 변화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할 때, 뭐 함으로써? 너가 각각의 단어들을 인지함으로써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You are reading this. 네가 이 글을 읽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interpretation, 해석을 하는 그 와중에 우리가 신경망을 계속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각의 단어를 인지할 때에 이 신경망이 또한 변화하는 중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어쨌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세상은 서로 연결되었고 세상이 변하고 우리도 지금 계속 변화하는 중이에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crucially, 중요하게 심지어는 when you are singly not doing anything of note 우리가 뭐 할 때도 우리가 겉보기에 여러분 이 단어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겉보기에 anything of note 눈에 띄는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도 이 얘기예요. 뭔가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는 행위가 없어. 갑자기 우리가 딱 꽂히는 행위가 없을 때에도 어때요? 사건들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이 교실, 지금 제가 혼자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교실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 수업을 듣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는 눈에 띄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교실을 보고 있는데 아무도 눈에 띄는 행위를 하지 않아. 근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고 이때 눈에 띄는 행위가 없는데 지금 나는 수업을 찍고 있잖아. 이 수업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듣게 될 수업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Outside your immediate surroundings 1학년 7반, 1학년 6반, 1학년 5반 니네 교실이 아니야. 뭐야? 그 바깥이라는 거예요. 무엇 외의 거잖아. 바깥을, 이건 바깥 외자죠. 너의 즉각적인 환경 바깥에서 사건들이 발생하는 중이에요. 그죠? 1학년 6반, 1학년 7반, 1학년 5반에 바깥에서 최교환은 수업을 찍고 있어. 근데 어떤 수업이에요? That will change your life. 너의 인생을 바꿀 수업이더라. 미래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 수업의 하나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지 뭐. 어때? 맞죠? 뭐 anyway. 어쨌든
이 미래에서 너의 인생을 바꿀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중이에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뭐 삼땡전자 아니면 SK 핫땡닉스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을 막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SK 하이닉스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이 즉각적인 환경, 이 학교라는 환경 바깥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때? 비록 우리가 그걸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yes는 아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요, 옳게 이 얘기죠. 올바르게 pointed out, 지적했어요. 뭐라고 지적했냐면 이 사람 말이 옳다 이 얘기겠죠. No man ever stops in the same river twice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이 주어 자리에 no가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부정어의 주어가 있으면 주어가 아니고 부정어죠. 부정어 주어는 뭐라고 했었죠? 문장 전체 부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문장은 지금 부정문이라는 거예요. 일단 긍정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사람은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강에 2번. 근데 우리가 부정을 시켜야 되니까 사람은요 절대 혹은 사람은 같은 강에 2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제가 밑줄을 쳐놓고 이 밑에 안 읽어보게 한 다음에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강도 변화하는 중이고 나도 늙어가는 중이니까 같은 사람이 같은 강물에 들어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for 다음에 절이 오면 제가 이거 무슨 뜻이라 했죠? 왜냐하면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했어요. 왜냐하면 it's not the same river. 그건 같은 강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그도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to that. 거기에 있어서 이 사람 누구예요? 아까 그 고대 철학자의 제자인 거죠. 그 사람이 대디아를 덧붙였어요. We are not mere passive observer 나오죠, 여러분. 우리 mere 이거 해석을 단순한 이렇게 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단순한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야.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 단순한 수동적인 관찰자의 밑줄을 끊어놓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했죠? 여기 not을 빼고 그냥 mere passive observer의 밑줄을 끊어놨으면 무슨 의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도 않는 사람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주죠. 여기서도 얘기했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단순한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는 환경에 끊임없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When you step in a river, 네가 강에 들어가면 너는 그거를 바꿔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이제 제가 이렇게 강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 몸에 있는 세균이라든지 뭐 저의 각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강물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Nothing is static 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nothing 얘도 지금 부정어기 때문에 부정문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어떠한 것도 정적이지 않아. 이렇게 static 하면 정적인, 고요한 이런 뜻이죠. 자, 심지어는요 microscopic changes add up over time 나오는데 over time 하면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이거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microscopic change 굉장히 작은 그 마이크로 단위의 변화들도 쌓이게 됩니다. 더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결국에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리 작은 뭐 그런 변화들도 결국에 모이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보면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 글을 읽는 동안에도 우리는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주목할 행위를 하지 않는데도 우리의 바깥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그리고 그 사건들은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 그 어떠한 사람이든 우리는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던 거죠? 우리도 변화하고 그 강물도 변화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mere passive observer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때 mere passive observer 무슨 뜻이었어요? 환경에 절대 영향 안 주는 사람이었잖아. 환경에 영향
안 주는 사람인데 우리 환경에 영향을 주니까 not 이렇게 붙은 거겠죠. 맞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보면 그 어떠한 것도 정적일 수 없어.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서로 변화를 일으키더라.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다음 지문 넘어갑시다. 이 지문도 우리 굉장히 익숙한 소재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뭐 너무나 주제가 굉장히 뚜렷한 지문이었습니다. 일단 소재는 학습 장소의 영향을 얘기해 줬던 거고요. 주제가 뭐였어요? 첫 문장에서 바로 드러나죠. 뭡니까? 같은 장소에서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라기보다는 다양한 장소에서의 학습이 결국에 기억 인출에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거죠. 자, 그러면 바로 첫 문장부터 봐볼게요. Do you always study in the same spot? 너 항상 같은 장소에서 공부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항상 공부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If you study in different places, 너가 만약에 다른 장소에서 공부한다면 그것은 나오죠. 여러분 얘가 지금 주어고 얘가 동사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목적어죠. 그러면 that 이라는 지금 주어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돼요? 너가 다른 장소에서 공부한다면 그것은 이잖아요. 그러면 이 that이 가리키는 건 뭐야? 너가 다른 장소에서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Studying in different places 이렇게 되겠죠. 그것은요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데 도움을 준대요? Create variety 나오는 거죠. 다양성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근데 독특한 건 지금 이 help가 동사란 말이야. 근데 목적어 자리에 지금 동사 원형이 왔다는 거죠. 우리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help라는 애 자체가 원래 투부정사 목적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때 to를 생략시킬 수가 있더라라고 수업 시간 설명을 해줬던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공부를 하는 건 다양성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풍부한 경험은 다양성은 이 얘기겠죠. 다양성은요 can reinforce what you are learning. 그 다양성은요 reinforce 하면 강화하다 이거잖아. 뭐를 강화시켜 줄 수 있어? 너가 배우는 중인 것을 강화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유까지 쫙 나갔던 거죠. 왜 다른 장소에서 공부를 하래요? 왜 같은 장소에서 공부를 하지 말래? 여러분들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양성을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그 다양성이라는 게 너의 학습을 강화시켜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실제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줬죠. 인출 단서라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장소에서 영어 단어를 계속해서 외우는 거랑 제가 장소를 바꿔가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랑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면 우린 단순히 이 영어 단어만이 내 기억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환경이 모두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제 머릿속에 함께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1학년 5반, 6반, 7반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때 내 옆에 있는 앉아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다 인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단어를 우리가 머리에서 이렇게 복기를 시켜야 될 때 나 이거 땡땡이 옆에서 외웠었는데 나 이거 A 옆에서 외웠었는데 나 이거 B 옆에서 외웠었는데 하면서 끄집어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인출 단서들이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variety,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풍부한 경험이 우리의 학습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when several college students told us they did schoolwork in different places rather than in some favorite nook라고 나왔는데 자, 뭐 할 때냐면 몇몇의 대학생들이 told us, 우리 tell, 사형식 동사라서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두 번째 목적어가 지금 절이 나오게 된 거죠. 자, 몇몇의 대학생들이 우리에게 말했을 때예요. 근데 뭘 말했냐면 They did schoolwork in different place. 그들이 학교의 숙제를 다른 장소들에서 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rather than 하면 뭐뭐보다는 이거잖아. 학교의 과제를 몇 개 좋아하는 구석진 곳에서 몇 개가 아니고 어떤 이란 뜻이겠죠? 어떤 좋아하는 구석진 곳보다는 다른 장소에서 그들이 학교 숙제를 했다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그 습관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습관이 뭐야? 다른 장소에서 공부한 습관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썸의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썸 다음에 여러분 단수명사, 지금 여기서도 favorite look이라고 단수명사가 왔잖아요. 그때는 몇몇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이거 교과서 시간에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제가 이 부분들 살짝 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몇 명의 대학생들이 우리에게 말했을 때 이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학교의 숙제를 다른 장소들에서 했을 때, 자 이제 여러 군데 도서관에서 했다가 뭐 집에서 했다가 아니면은 뭐 과방에서 했다가 이런 식으로 다른 장소에 했을 때 뭐보다는 그들이 좋아한 그런 어떤 구석진 곳보다는 뭐 과방에 굉장히 구석진 곳 가가지고 맨날 거기서만 공부하기보다는 다른 장소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을 때 그 습관, 다른 장소에서 공부한 습관이 결국에 연구 결과를 반영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때 그 학습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다, 이거 제가 뭐라고 해석하라 했어요? 동일한 실험 결과가 나오다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쭉 살펴보면 장소 바꿔가면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동일한 실험 결과가 나오다라는 말은 앞으로 어떤 실험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소를 옮겨가면서 공부했을 때 학습의 기억 강화가 더 도움이 되더라라는 실험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뒤로 가서 봅시다. 자, numerous experiments have found that. 자, 수많은 실험들이 that 이하를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단순하게 공부한다면 이거죠. 적어도 두 개의 다른 장소들에서 공부를 한다면 they are more likely to recall the material. 우리가 이거 해석하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죠? 뭐예요? 우리 학습을 강화시켜줘서 학습이 잘 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be likely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잖아요. 더 잘하는 경향이 있대요. 더 recall 여러분 회상하다 이거죠. 학습 자료를 더 잘 회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 실험 결과가 결국에 앞에 대학생들이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말에 이어지게 되는 거겠죠. 이런 결과를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몇몇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한번 끄집어오는 거예요. Two different groups studied a list of words. 이 두 가지의 그룹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실험이 대상이 존재했는데 이때 이 두 그룹 다 단어의 목록을 받은 거예요. 이거 단어 한번 외워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A라는 그룹의 학생들은요 returned to the same room twice. 어떻게 됐대요? 같은 방에 이제 두 번 들어가서 공부를 한 거죠. 뭐 하는 동안에 그들의 상대편들은 B 그룹은요 spent the same amount of time. 같은 양의 시간을 보낸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 나눠진 시간이에요. Between two locations. 시간이 어떻게 쪼개진 거야? 만약에 같이 1hour를 받았는데 얘네는 한 장소에서 두 번 이렇게 1hour 30분 30분을 했다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얘는 이제 같은 장소에서 30분씩 이루어진 거고 얘네는 시간이 나누어졌다니까? 시간이 30분씩 어떻게 나눠진 거야? Between two locations. 두 개의 장소로 나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B라는 그룹은 C라는 장소, D라는 장소 이런 데서 나눠진 그 시간을 소비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실험이 어떻게 됐냐? 다시 한번 보면 A는요 같은 방에 두 번 들어갔어요. 1시간이나 시간 동안 같은 방에서 이제 두 번 공부를 한 거고 뭐 하는 동안에 상대편은 같은 양의 시간을 근데 그 시간은 분할이 된 시간인 거죠. 두 가지 장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누가 더 잘했겠어? 이 두 개의 장소로 나누어져서 맞죠? 이 같은 양의 시간을 두 개의 장소로 설명이 조금 어렵네요. 어쨌든 우리가 1시간 동일하게 받았지만 C 장소, D 장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한 그 친구들이 당연히 더 성적이 잘 나갔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겠죠. When asked to recall as many words on the list as possible 나오는데 as possible 가능한 한 뭐만큼 많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뭐 했을 때 요청 받았을 때 회상하라고 요청 받았을 때 가능한 한 많은 단어들을 회상하라고 요청 받았을 때 those who had moved around did far better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those 다음에 수식어구가 나오면 제가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라고 했었죠. 근데 뭐한 사람들이야? 그 돌아다닌 사람들이 did far better 더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variety creates rich association 같은 말 반복해 주는 거예요. 이 다양성이라는 게 결국 풍부한 연결을 만들어 줍니다. 인출 단서를 통한 연결을 만들어 줘요. 심지어는 뭐 할 때에도 그러한 연결들이 형성될 때에도 얘가 일형식 동사라서 형성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했죠. 근데 어디서 형성되는 거야? 백그라운드에서 형성될 때에도 근데 그 백그라운드가 뭐야? 부가적 설명이 붙는 거죠. Totally outside of what you are consciously thinking.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의 바깥 부분. 그러니까 그게 뭐야? 무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다양한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인출 단서들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 다양성이라는 게 풍부한 연결, 인출 단서들을 만들어 줍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인출 단서들이 무의식 속에서도 형성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끄집어서 같이 외우는 것도 있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이 환경에 존재하는 것들을 제가 머릿속에 다 담다 보니까 이것들이 내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는 연결고리, 즉 인출 단서가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얘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주어는 이 친구랑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주어를 생략시킨 거고 그 다음에 비동사 우리 being으로 바꿔주면서 얘가 생략이 될 수 있다. 우리 이제 분사구문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상하라고 요청받았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다시 한번 이 지문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자면 우리 항상 같은 너 같은 같은 장소에서 공부하니?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와 다른 장소에서 공부하면 이제 장소 옮겨가면서 공부하면 그거는 다양성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풍부한 경험이 결국에 너의 학습을 강화시켜 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쫙 계속 같은 말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합시다.